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팔란티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고, 구독자님이 요청하신 질문에 대해서도 약간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팔란티아와 우크라이나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시된 방위 시스템 있죠. 우크라이나의 방위 시스템 요거 자체가 자 팔란티아에 있어서 독특한 스티키한 그런 에코시스템 고착형의 생태계로 지금 접목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재건 비용이 있죠. 리컨스트럭션 코스트. 그래서 이거 재건 비용 자체가 한 750빌리언 정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이번에 전장을 하고 나서 뭐 지뢰도 제거해야 되겠고, 처음에 하는 건 일단 지뢰 제거입니다. 그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시스템을 갖다 다시금 재정비하려면은 팔란티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도 재건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750빌리언 중에서 제 못해도 100빌리언 이상은 가져가는 것이 팔란티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로 봤을 때는 가버먼트의 22% 정도 되고 있다. 자, 이것이 얼마만큼의 프로젝트의 듀레이션이 기간이냐면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10년 이상 동안에 계속해서 일단은 매출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매출의 멀티플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만약에 이렇게 재건 산업이 됐을 때, 자, 거기 보시면 애뉴얼리로 봤을 때 한 15% 정도의 지금 이제 에스티메이트가 된다는 게 또 2015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것은 베이스의 그로스고, 요 위에 있는 것이 리컨스트럭션 됐을 때 시나리오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15%까지 증가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의 이렇게 되면은 지금 커머셜도 하고 있죠. 자, 거기다가 정부 부분 하고 있죠. 그 정부에다가 커머셜 더하기 해서 또 우크라이나 이런 것까지 합세되면은 더 많은 매출과 이익이 증가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크라이나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거 한번 봐야 되면은, 콘크리트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티라든지 지뢰 제거 이것이 먼저고, 그다음에 에너지 그리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팔란티의 AIP 자체가 타겟을 가지고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분야가 일단 하우징이든지 얼반, 이런 인프라 까는 것들이 있죠. 그다음 두 번째가 에너지 파워 그리드 까는 거. 그다음에 일단은 뭐 지뢰 작업, 그다음 안전하게 하는 거. 지뢰 작업이 이게 처음입니다. 가장 먼저 다 팔란티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가장 먼저 하고 있다는 것들이겠죠. 그다음에 헬스케어, 소셜. 자, 그다음에 일단 트랜스포트. 이런 거 안에 신경망처럼 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 다 관련되어 있는 것이 팔란티의 AI다, AIP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만큼 팔란티의 AIP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너버스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다. 센트럴에 그거 자체가 팔란티의 서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만큼의 중추신경계를 가지고 소프트웨어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팔란티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하게 매출의 증가가 일어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팔란티어 파운드리하고 더불어서 이제 레거시 ERP 있죠. 그 일단 프로그램을 한번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이 안에 이렇게 꽉 차는 것이 100점 만점이다. 펜타곤 오각형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인데 첫 번째 스피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팔란티어가 100점이고 레거시는 지금 이제 상당히 늦죠. 한 60%밖에 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일단 데이터의 통합 부분에 있어서도 팔란티어가 상당히 높고 레거시는 작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의 적응성 역시도 상당히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코스트의 비용 효율성, 비용의 효율성도 마찬가지로 팔란티가 좀 더 높죠. 그다음에 안전이라든지 감사 이런 것들도 팔란티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팔란티가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가 이길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도 이런 것들 때문에 팔란티를 갖다 접목을 하고 있다. 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나리오별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일단 형성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보수적으로, 중립적으로, 아니면 긍정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있는데, 2010년도, 2017년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게 매출의 추정치가 중립적으로 보게 되면 5천에서 한 8천만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지뢰 제거라든지 주요 부처의 시스템 유료화, 국제 원조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주요 과정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성장률의 기여도를 본다면 적어도 한 1에서 1.5%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자, 베이스라인으로 잡게 되면은, 좀 많이 잡게 되면 1억 5천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국가 OS 표준 채택이라든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3에서 한 4%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체킹해 보시게 되면은 호재가 될 수 있을 때 주가 자체는 또 올라갈 가능성도 많이 있겠죠. 전쟁이 중지되면은 아무래도 팔란티가 역시도 이쪽에서도 수혜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선수들의 팔란티의 가격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1월 달까지 어떤 식으로 일단 지금 이제 점수를 주고 있는지, 자, 그거 한번 보시면 CD 같은 경우는 210불에서 235불로 바이든급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다가 별 4개 아니면 별 5개짜리입니다. 뭐 제프리스 같은 경우는 70불 주고 있는데 이건 조금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다음 위쪽 같은 경우는 205불 주면서 홀드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255불까지도 주고 있다. 바이든급 주고 있고 또 웹푸시 같은 경우도 230불까지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주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CD 같은 경우는 올해 상업이란지 정부 부분에 있어서 슈퍼 사이클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팔란티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목표가를 갖다 좀 많이 올려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목표가를 235달러로 상향 조정하겠다. 실적이라든지 이런 전망치가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팔란티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난 몇 년간의 주식 자체가 거침없는 성장이 가속화, 그의 상황은 마진 덕분에 전통적인 루로폴이 그런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프레임워크를 깨버렸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일단 상당히 성장이 많았죠. 루로폴이라 말하면 매출의 성장률, 이익률을 합해가지고 40%가 넘는 걸 말하고 있는데 뭐 80%까지 갔으니까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2025년도, 6년도 매출의 전망치 역시도 연초 대비해서 10% 이상이 상승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자, 그만큼 일단 주가 자체가 조금은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데 매출 성장과 이익의 전망치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2020년도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의 전망치의 상향이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CIO라든지 그런 업계와의 논의한 결과에 있어서 기업 내 AI 예산과 활용 사례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또한 정부 부분에서도 방위 예산, 그다음 가속적인 증액, 그다음 현대화의 시급성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상승 동력으로 작용되고 있다. 그 정부하고 지금 모든 모습 속에서 상업적인 부분이 두 부분에서 더욱더 많은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2020년도 회계연도에는 정부 부분의 성장 전망치를 갖다가 전년 대비 51%나 제시하고 있고 컨센보다도 800bp가 높다. 그래서 70% 이상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만큼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는 방위 산업이 이제 슈퍼 사이클의 본격화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각자 도생이죠. 미국이 안 도와주니까 각자가 방해해야 되니까 방위 산업이 계속해서 슈퍼 사이클로 들어서고 있는데 자, 그 밑에 소프트웨어는 팔란티에가 잡고 있으니까 팔란티의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연내 골든돔 같은 거 있죠. 이런 주요 방위 사업의 발표, 그다음 추가적인 상승 동력으로 작용되고 있다. 그래서 2017년도 수치에는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은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매출과 이익의 성장이. 그래서 좀 비싸긴 비싼데 조금 빠질 때 이렇게 담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트루이스트가 주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와 기업 AI 도입의 견인 능력을 인해서 매수 의견을 갖다 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특별히 신규 커버리지와 더불어서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데, 자,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자, 상당한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즉 말해서 밸류에이션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라든지 기업의 생성형 AI 도입을 이끌 수 있는 큰 기회를 갖다가 고려해서 여전히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AIP를 갖다가 출시 이후에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런 모멘텀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023년도 2분기 이후부터 시작해서는 아무래도 13%에서 63%로 매출의 성장률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가속화된 상당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을 이어지면서 5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매출도 뛰는데 영업이익률도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좋은 그런 평판을 가지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루이스트 같은 223달러를 목표가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매출의 성장률 면에서도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기업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단기적으로도 성장세가 둔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정부 계약 매출에 있어서는 지난 두 분기 연속으로 50%가 증가됐으며 상업 부분도 성장률이 73%까지 가속화되고 있다. 계속해서 성장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분기엔 룰오브 114의 기준을 달성했고 2025년도 4분기에는 룰오브 13, 113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한 3년간은 50% 이상의 영업이익률, 지속적인 강한 매출의 성장률 균형을 가진 룰오브 80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아무래도 110개의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과 비교한 결과도 앞으로 3년간 가장 높은 룰오브40의 지금 기록을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례 없는 재무 프로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뛰어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성장이 대부분이 미국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상업이라든지 정부 계약 이런 것들의 확대 여력 역시도 장기 성장의 동력으로 남아있다. 뭐 우크라이나 재건할 때 그럴 때 또 쓰임을 받겠죠. 또 요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네수엘라 공격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조직의 독자적인 데이터를 운영하면서 보안 통합을 해서 의사결정 역량을 높이는 선도적인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또한 팔렌트는 이제부터는 AIP를 통해서 조직들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사이트의 효율성을 창출하려는 그런 흐름 속에서 제너레이티브 AI 도입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과 이익이 나타날 것이 많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정 주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거 EPS를 가지고 우리가 구해보면 되겠죠. 지금 2010년도니까 1년치 앞서서 거를 땡겨와서 가져가면 되겠고. 자, 그런데 우리가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EPS 성장률이 40% 40%까지 돼 있다가 2018년도부터는 좀 줄어들죠. 33, 27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줄어든다는 말은 2027년도까지는 매출 이익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주가는 6개월 내지는 1년 앞서가기 때문에 적어도 2020년도 말이라든지 2027년도 초까지는 달릴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적어도 1년이라든지 1년 반 정도는 더 달릴 수 있다. 왜냐면은 이익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 2018년도부터 떨어지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갈 여력이 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걸 매출로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로 봤을 때도 매출의 성장률이 2010년도 42%, 그 다음 38%, 42%니까 아직까지 여력이 있죠. 그 다음에 2029년도부터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7년도가 지금 AI 5년차 정도 되고 있으니까 이때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는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뭐 중간 선거 때문에 약간 눌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일단 개념을 가지시고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구하면서 적정 주가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P 레이쇼 봤을 때 포월드 기준으로 보면 247배죠. 상당히 또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섹터 평균이 25배수니까 섹터 평균하고 우리가 비교해서는 안 되고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런 것들 5년치 평균이 쪽에서 137배, 요거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성장률 자체도 지금 이제 5배수가 넘어가고 있고 섹터 평균이 1배수니까 크게 일단 지금 좋지 못한 가운데 있죠. 이 정도만 배수만 주더라도 괜찮은 배수다. 그래서 137배 정도 주면서 우리가 한번 곱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137배에다가 이제 여기 곱하면 되겠죠. 1.42. 자,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적정 주가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37배 곱하기 지금 이제 1.42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적정 주가를 본다면 190 한 4불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적정 주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와 있을 때는 우리가 조금씩 매집의 관점에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94불 어느 정도 일단 적정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이제 요 직전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좀 밑에 있을 때마다 좀 많이 빠지면은 조금씩 담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돼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도 월봉으로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가가지고 좀 쉬고 있는 모양이 있죠. 그래서 11선이라든지 15일선을 타고 있는 모양이 있다. 그래서 옆으로 올라가서 조금은 쉬는 그런 장세가 되고 있다. 즉, 밸류에이션 조정과 기간 조정이 일어난 후에 주가는 좀 달리겠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겁니다. 올라갈 때. 그렇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조금씩 담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자.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10년물 금리차가 2% 아래로 내려가서 매크로성의 매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온 이유가 선반영해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 아무래도 좀 엔캐리 트레이드가 안 나왔던 이유. 자, 그 다음 오늘 나스닥과 코인 시장이 반대로 움직인 이유. 자, 앞으로 미국과 일본의 10년물 금리차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파란 거는 이제 미국이 금리고 밑에 있는 것은 일본 금리다. 좀 많이 올라오고 있죠. 금리 차를 한번 빼보게 되면 어떤 식이 나타나면 4.177이죠. 자, 미국의 금리는 4.177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일단 요거 있죠. 지금 일본의 금리는 2.18입니다. 그래서 요걸 빼주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금리 차는 얼마만큼 되냐? 1.95입니다. 금리 차가 상당히 적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일본 쪽으로 자금이 돌아가서 큰 자금들, 빅테크 자금들이 일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시장이 좀 요동치지 않겠는가, 하락되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자, 다른 것보다는 이런 것들은 이미 나왔던 재료입니다. 거기다가 갑작스럽게 금리를 올리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시장이 발작이 나는 거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에서는 시장이 발작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대비하고 있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주가 자체가 요것 때문에 크게 흔들린다. 자, 그렇게 보긴 또 힘들겠고, 자, 그 다음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엔캐리만 가지고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또 환율도 봐야 됩니다. US 달러하고 재패니스 yen 왼쪽에 있는 것이 기준통화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보조통화인데, 지금 달러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은 돈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특별히 재패니스 엔으로 돈이 올라가면서 엔이 더욱더 강해져야 되는데 엔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US 달러가 더 강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리는 물론 올라가는 가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달러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거만 가지고 지금 이제 금리 차만 낮다고 해서 또 돈이 아무래도 일본 시장으로 간다. 자, 그렇게 보기는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나스닥과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거 있죠. 이것이 나스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위에 있는 것이 지금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만 일단 동조가 안 일어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 일어났던 날부터 본다면 9월 달입니다. 자, 9월 달 이때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왔죠. 내려갈 땐 같이 내려갔고 올라갈 땐 같이 쭉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9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죠. 나스닥은 계속해서 올라갔고 요거 자체는 지금 이제 오늘 하루만 볼 게 아니라 요때부터 9월 달부터는 주가가 많이 떨어진 다음에 다시금 반등되는 모양이 있는 것이 현재 모습에서 비트코인이다. 자, 그렇다면 요런 모양이 9월 달부터 왜 그렇게 달라졌느냐 했을 때 이때 큰 손들이 와서 물건을 많이 털고 나갔습니다. 저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지금 이제 숏이라든지 이것들이 들어와서 레버리지 거래로 인해서 많이 털고 나갔죠. 한 번에 왕창 털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시장 자체가 일단 수급을 잃어버리고 주가 자체가 많이 하락을 했던 것이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나스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하고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죠. 그래서 큰 손의 작용이 많이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의 계리 현상이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제 반등이 다 끝나고 8만대 일단 지켜주면서 주가는 이제부터는 다시금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미 올라와 있는데 얘는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했죠. 원래는 이 정도에 있어야 되는데 자, 그땐 그런 계리를 메우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는 중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떨어져서 올라간다기보다 얘가 낙폭이 과대됐기 때문에 이제 낙폭을 과대하고 다시금 올라가는 중에 있다. 자,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떤 분이 질문하고 계시기를 추세선을 그을 때는 몸통 기준인지 꼬리 기준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주봉, 월봉, 일봉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르냐? 자,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마벨을 갖다가 장기 투자해도 되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마벨을 갖다가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추세선을 끄면서 한번 알아보겠고, 어떤 식으로 장기 투자도 해야 되는지, 요 종목을 가지고 지금 이제 추세선하고 같이 기술적 분석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벨 테크놀로지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을 가지고 추세를 그릴 때는 이렇게 저점 있죠. 저점과 저점을 잇는 것이 추세입니다. 추세는 저점과 저점을 이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것이 추세 라인이다. 이렇게 보죠. 이 몸통을 끊는 게 아니고 이 밑에 있는 거 있죠. 밑에 있는 것들을 끊는다는 꼭지점 자체를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추세지. 이 중간에 주추세 몸통을 끊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때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건 이런 식으로 일단은 추세가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 월봉에서는 이렇게 상승 중에 있는데 이걸 갖다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짧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보면은 거의 월봉하고 비슷한 모양이 있는데 자, 그 안에서 파동의 양이 조금 더 좀 가파르게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런 뜻이지 아직까지 추세는 조금은 살아있다. 자, 기술적인 분석만 보면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단지 이렇게 좀 봉이 좀 꺾이고 있죠. 쌍봉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약간의 좀 하락세는 있다는 겁니다.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일단 추세가 어떤 긴 추세를 보면서 그 안에서 산파동들이 많이 움직인다는 거겠죠. 자, 그것이 문제지 뭐 다르게 움직이는 건 많이 없다 해서 고점 대비해서 저점이 한 60%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는 상승의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럼 요거만 가지고 우리가 이 회사를 갖다가 판가름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 펀더멘털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EPS의 지금 성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가 2.83으로서 80%까지 많이 올라왔다가 2017년도에 되면 3.58로서 좀 줄어들죠. 26%. 그 다음에 조금씩 늘어나는 모양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016년도는 많이 올라가다가 자, 그 다음부터 조금은 또 하락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될 때다.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너무 많이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자, 그래서 그 기대치가 좀 낮아질 수 있으니까 매출의 성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역시도 41%에서 21%로 많이 줄어들고 있죠.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는 조금의 힘든 모양이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라가서 좀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요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밸류에이션 일단 구해 보겠습니다. 적정 주가를 3.58 정도 되고 있죠. 3.58 정도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게 되면 P 레이쇼를 봤을 때는 지금 모습에서 한 29배수 정도 되고 있는데 섹터 평균이 25배수, 그 다음에 5년 평균은 37배수 정도 되고 있죠.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다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배수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26배수도 한번 해보고, 35배수도 한번 해보고, 이걸 다 해가지고 그 밴드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일단 지금 이제 그 가격대를 갖다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성장을 봤을 때는 성장은 상당히 좋죠.
1.71 정도 되고 있고 0.7이니까 성장이 한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러면은 한 35배수 정도는 우리가 좀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뭐 30배수를 줄 수 있겠고 35배수 정도를 줬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결정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25배수 한 30배수 두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2027년도 그거 가지고 해봐야 되겠죠. 요걸 가지고 25배수 그 다음 30배수 한 두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5배수를 했을 때는 섹터 평균이죠. 그래서 3.58이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89불 정도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봤을 때 25배수 줬을 때 25배수 안 주고 그렇다면 30배수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0배수에다가 3.58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모습에서 한 101불까지는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9불에서 한 101불까지는 놓을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현재의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자, 마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89불에서 101불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89불이죠. 89불이면 지금 모습 거의 지금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109불까지니까 직전 고점대 정도 되고 있죠. 이 정도의 지금 가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적정 주가에 와 있으니까 좀 많이 내려갔을 때 그때가 좀 매수 관점이지 여기서부터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힘든 모양이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쌍봉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점이 조금은 낮아지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매수보다는 좀 빠질 때 매수하셔서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들고 간다 했을 때는 EPS 증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는데 자, 그때는 배수가 좀 많이 낮아진다는 거겠죠. 자,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밑에 있을 때 그럴 때 잡으셔서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지 지금 이 가격에서 좀 잡아서 들고 가기에는 별로 먹을 것이 없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